이번에 그 논어를 이제 그 8일 할 차례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그 당시에 이제 노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공자님이 한 소리 하셨는데 그냥 쭉 한번 읽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천 선생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빨간 글씨 읽으시면 됩니다. 네. 공자께서 계시를 언급하셨다. 뜰에서 팔일무라 이것이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을 참지 못하겠는가? 네, 이게 이제 여기 팔일무에 대해서 해석이 나와 있죠. 팔일무는 천자 앞에서 추는 춤이다. 뭐 팔일무는 8명씩 8줄로 64명이 추고, 제우는 6일무 즉 6명씩 6줄로 36명이 추는 춤을 추어야 하고, 대부는 4일무 16명이 추는 춤을 공인해야 한다. 노나라 국정을 농단하던 계시가 천자 다니면서 8일무를 자신 뜰에서 공연했다는데, 노나라 왕도 6일무밖에 할 수 없는 판에 이건 매우 이제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이런 서열을 이렇게 논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돈만 있으면은 자기가 뭐 몇 사람을 부르든 상관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춤추는 사람을 뭐 30명 부른다. 그러면은 장관은 20명 밑에, 뭐 그 밑에는 또 10명 밑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런 걸 가지고 규율을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시라는 개손씨, 여기 밑에 보면 개손씨, 맹손씨, 숙손씨라고 이제 노나라에 그 이제 실권자가 있었는데 왕을 막 능멸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뜰에서 8일무라. 8일무는 이제 천자라는 거는 노나라 왕도 제후 정도가 되기 때문에 6일무밖에 못 추는데, 일개의 이제 하나의 좀 실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쳤다. 뭐 그 정도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봤더니, 그 행실을 봤더니 앞이 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이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딴지를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언급했다기보다는 이제 보신 거죠. 우리가 하나를 보면은 이제 둘을 알고 열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실 하나가 조금 이제 좋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뭐 예후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회사에는 이제 서열이 있잖아요. 회장이 있고 뭐 또 부장, 과장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은 차를 이제 검소한 걸 타는데 어느 날 이제 대리로 들어왔는데 외제차를 타고 탁 정문 출근하고 그러면은 조금 좀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아예 그 회사에 다니지 말든지, 그렇죠? 그런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게 뭐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타도 되지만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종의 어떤 어디 가든지 그 규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흐름은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물론 이제 이때는 민주 시대하고 또 다른 건데, 그때는 또 그것이 하나의 질서였거든요. 실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천자, 그 다음에 뭐 제후,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라도 많고 막 그랬지만은 또 그 당시에는 그게 아마 적합했었을 제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자님이 그 주나라법을 많이 얘기했는데, 항상 그 법에는 인간 존중이라는 베이스가 깔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왕의 정치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 살면서 그 옛날 법은 참 뭔가 많이 부족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어도 뭐 우리가 그 시대만큼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뭐 명확한 답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유럽에도
뭐 그 제도가 다 다르고 또 지금은 영국 같으면 그 황실이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일본도 있고 근데 일본 친구들은 조금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적어가지고 지금 미움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괜찮은데 이제 배려와 존중이라는 인의예지심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은 아무래도 그건 이제 좋은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오늘 백마님께서 읽어주세요. 세 집안 사람들이 옹으로 철상했다.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시중드러니 오직 제후 천자는 신중하니 아름다워라를 어찌 세 집안의 사상에서 취하는가. 네, 이건 해설을 봐야지 좀 우리가 좀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공자님이 사셨던 그 노나라에는 그 실사가 3명 있었죠.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라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 세력이 강해서 결국에는 이제 노나라 왕 애공이 이제 이 친구들을 축출하려다가 거꾸로 쫓겨내요, 왕이. 예. 그래서 이제 공자는 벌써 이럴 줄 알았던 거죠.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쫓겨났는데 벌써 하는 거시기를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죠. 뭐 제후가 보자니 천자가 아름다워라. 이런 이제 노래는 것은 천자가 종묘에서 제사에 철상할 때 연주하는 옹이란 노래를 털어댔다.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거죠. 나 위에 내 위치를 이제 막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죠. 또 넘어갑니다. 이런 구절을 네네. 네, 좀 읽었어요. 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있는서 어디지 않다면 내가 진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있는서 어디지 않다면 음악 같은 것이 무엇이냐.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면서 어질지 않다면은 이해 같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면서 어질지 않다면 음악 같은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다. 예, 어질다는 거, 이거 참, 이 가슴 뜨끔한 얘기죠. 예. 공자님의 말씀은 항상 그 인으로 대비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사람 인자에다가 두 인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어질고 어질지 못하는 것이 표시가 안 나잖아요. 내가 혼자 생활하는데 뭐 어질다 안 어질다가 없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건데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이제 어질다는 거는 배려 존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질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는 이제 이 이상을 이걸 포함하는 의미죠. 두 사람이 있을 때 지켜야 될 점,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거, 포용하는 거, 이게 이제 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좀 확대한 게 인의예지심인데요. 인의예지. 어질다는 건 우리가 과연 사회생활할 때 무엇이 어질다는 거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초를 되짚어 보기로 합시다. 무엇이 어진 걸까요? 어질다 이렇게 과연 현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질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렇죠. 예, 올바로 가는 거죠. 예, 피해 안 끼치겠죠. 그렇죠? 바른 길 간다. 피해 안 끼치는 게 바른 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안 끼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아니 시비를 안 해요. 시비가. 그렇죠.
시비를 걸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강요를 하지 않는 거, 이런 의미가 있죠. 예. 내 식대로 자꾸 강요를 하는 거. 욕심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야. 너 나와 같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욕심의 부분이잖아요. 내 생각대로만 하려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그런 피해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항상 물어보기. 이 인내라 자체가 바로 민주적인 거죠. 물어보는 거. 물어봐야죠. 어떻게 생각하냐? 어떠냐? 이게 인이죠. 근데 이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해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잘해준다. 그래서 잘해준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 가장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 세 가지 표정 응대가 있잖아요. 낯빛을 원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이렇게 하면 인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인이 피해 않겠죠. 바른 길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좋은 정의예요. 근데 이런 인이 존중포용인데 살아 숨쉬려면은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첫째 하나는 타인의 욕심을 들어서는 곤란해요. 이거 인간관계에서 많이 꼬이는 이유가 이게 실제는 여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먼저 이런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그런 욕심을 내는데 내가 뭔가 세뇌되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길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예를 들어서 협박을 했을 경우에 내가 길들여지기 쉬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거든요. 가장 이게 비근한 경계가 바로 이제 부모 자식 관계, 부자지간, 또 부부지간. 이럴 때가 이런 게 많아요. 또 연인 간에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야. 협박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야. 네가 나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뭐 이런 거. 난 네 없이 못 살아. 이런 거. 유행가 가사도 보면은 그런 노래들이 꽤 많아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징징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는 건데 내가 그런데 세뇌돼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해줘야 되는 압박감을 받아. 그래서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인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인이라는 거는 반드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지 인이에요. 중심 없이 계속 잘해주기만 하는 거, 상대에게. 그럴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소위 말해서 의존 원망형 관계가 형성되고 협박에 의해서 내가 못 이긴 거죠. 왜 뻐꾸기라는 새가 있잖아요. 뻐꾸기는 참 독특한 새죠. 자기가 둥지를 틀지 않고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는 참 희한한 새예요. 울기는 그렇게 아주 예쁘게 우는데, 그런데 이 뻐꾸기가 이제 남의 둥지에다가 이제 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알 하나 뚝 떨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제일 먼저 깨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죠? 다 밀어내버리잖아요. 그죠? 참, 다 밀어내고 자기 혼자만 이익을 독차지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 어미가 새들이 IQ가 그렇게 낮은가 봐요.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뻐꾸기가 자기인 줄 알아. 그리고 이 뻐꾸기가 어떻게 식량을 조달하냐면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정말 못 살겠다.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 뻐꾸기를 키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보무어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새가
보통 자기 새끼를 키울 때보다요 이 먹이를 몇 배를 물어다 주냐면 5배를 더 많이 물어다 준대요. 그렇게 보챈다는 거예요. 먹고 참 조금만 먹고 나면 또 입 벌리고 막 배고프다고 얘기하 그러니까 엄마가 급해지는 거예요. 어미새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뻐꾸기 어미새는 덩치가 뻐꾸기가 커가지고 자기보다 커졌는데도 계속 물어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 아니에요, 협박. 일종의 아주 막 징징거리고 막 울고 나 죽겠다 얘기하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내가 주는 게 이게 인이 아니다. 좀 끊어줘야 되거든요. 끊어주면은 상대가 이제 자립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관계로 빠지거든요. 이런 관계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힐링센터를 이제 오픈해서 거기는 이제 많은 분들을 받기보다 정말 작게 2-3명, 어떨 때 제가 1명을 데려가기도 해요. 1명을 데려가서 그냥 1박을 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길에 이제 다른 힐링 카페 이런 데도 한번 들려가지고 또 분위기도 좀 이렇게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힐링 센터를 데려가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20대 초반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돌보는 친구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심리가 어려워져 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차 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차가 조금만 흔들거리거나 이제 뭐 이 버스 이런 게 요즘에 뭐 급정 뭐 급발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힘들어서 버스를 못 타. 그나마 좀 지하철을 좀 타고 그래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집에서 많이 거주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혹시 상처가 있냐 이래 보니까 저는 모든 게 상처예요 그래. 뭐가 그래 상처가 되냐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대인관계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그래봤자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관계 이런 건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멋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니? 그래서 저한테는 물어요. 그래서 그거야 상관이 없다. 멋지다고 얘기해줘도 되고 멋지지 않으면은 사실 너 별로 못 없어 라고 얘기해줘도 된다. 중요한 거는 내 의도가 중요하다. 멋지다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진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그 친구가 다시금 자기를 되돌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다. 의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마음집탁소 그 책 중에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 어떤 여고생이 저한테 물어본 거죠. 내가 길 가다가 거지를 봤는데요. 용돈이 있었는데 거지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이가 거지가 거지 습성으로 계속 살아갈 거 아니냐. 주기든 뭐하고 안 주려니 좀 불쌍하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둘 다 괜찮다. 자유다. 내가 거지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거지가 좀 더 춥고 배고파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 다시금 자립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 줬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어쨌든 오늘 좀 추우니까 좀 2,000원 3,000원이라도 줘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도 괜찮은 일 아니냐. 의도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 마음의 중심이 확실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친구가 돈을 예를 들어서 꿔달라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자기 마음이에요. 돈을 꿔줘도 되고 안 꿔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 뭐 좀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줘 이런 생각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자꾸 꿔주게 되면은 이 친구는 못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냉정히 끊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마음이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자꾸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뻐꾸기 어미새가 되기가 쉬워요. 상대방이 막 급박하게 나오게 되면은. 근데 이때 잘 판단해서 이건 상대방의 이건 욕심이거나 또 내가 줘서는 안 될 상황이라면은 과감하게 한번 그런 거는 또 정리하는 게 좋죠. 끊어주는 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뻐꾸기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인이 실천 안 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타인 생활할 때 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남을 위해 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남을 배려하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 기준을 잃고 내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내 마음의 중심을 찾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배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말에 내가 이끌려가지고 이제까지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난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요구하면 다 자꾸 들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없어져요.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돈이 없어지고 내가 자꾸 가난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내가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누가 뭐 친구 무슨 100일이다 뭐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다 또 누가 뭐 돌아가셨네 자꾸 다니게 되면 그게 뭐 인맥이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 발전에 있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내가 까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중심을 잃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기대심이 생기고 그 기대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원망이 오려고 이런 관계를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인이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즉 남에게 피해 않게 찌개 바른 길 걷기. 네, 중요한데 이것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시켜라는 것이 성인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나도 많이 배려주라는 거죠. 내가 슬프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내 몸이 아프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 신경 쓰다가 내가 운동할 시간에 운동을 안 해. 남의 일 너무 앞장서다가 밥도 대충 먹고 막 빨리 먹고 막 그냥 나가.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 대해서 잘 배려를 해줘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인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건 사실 두 번째예요. 타인을 위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타인을 위해야지만이 내 몸이 편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타인을 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려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의 의미가 되어지면 또 내 마음이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에 대한 봉사. 이게 이제 철저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범하기 쉬운 것 중에서 타인의 그 욕심, 타인의 이 협박에 의한 거. 죽겠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막 그럴 때. 너 없이 못 산다 해가지고 내가 나를 희생해서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는 거. 그래?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자꾸 해주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 그런 관계는. 상대방도 자립하고 나도 자립했을 때 서로 만나서 쿨하고 재미있는 이런 인간관계 형성되는 건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잘 경계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약속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약속.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 뭐죠?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원래 이게 이제 좋은 이야기죠. 사람이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죠. 정직한 게 좋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렇게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예? 너 약속을 지켜라.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많이 한 약속. 뭐 상대방이 유리하도록 약속을 해놨어. 내가 그때 도장을 찍었어. 그거만 가지고 너 약속하지 않은 약속 지켜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판단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불리한 계약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예? 그 약속은 어떻게 되죠? 과감하게 깨야 되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합리한 약속을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신뢰라는 거는 약속다운 약속을 했을 경우에 이제 지켜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불합리해. 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비근한 예로 갑돌이 갑순이가 약속을 했어요.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갑순이가 먼저 갔어. 막 물이 불어나. 약속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물에 떠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제 서로 결혼하고 약속했어. 20대 초반에. 근데 이제 한 5년이 경과됐어. 근데 갑돌이에게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갑순이 마음도 변했어. 그럼 갑돌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지켜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없었던 일로 해요. 없었던 일은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직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야, 너 통장에 돈 얼마 있어? 너 비밀번호 몇 번에 정직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좀 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잘못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약속 지키기 정직은 좋은 덕목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이 말에 끄달려가지고 상대의 그 논리에 휘몰아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봉사가 되지가 않죠. 내 마음의 평화도 깨지고 내 몸도 안 좋아지게 돼요. 이런 거를 냉철하게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 심성개발에서는 이렇게 사실 애매한 얘기거든요. 약속 정직하게 이런 거보다는 이니에이지션을 얘기하잖아요. 이니에이지션 이거. 여기에 중심을 두라는 거죠. 존중, 포용, 반성, 경계, 양보, 겸손, 만족, 감사, 믿음, 배짱. 이런 덕목의 기준을 삼아야지 잘못하면 이런 요소에 내가 매이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약속이라는 거는 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일관성의 부분하고 관련이 있거든. 저번 주에 이제 일관성을 얘기했는데 군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장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일관성이라는 게 바로 이 인일지 신에 대한 덕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판단 기준이 여기에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판단 기준이 어디에 두냐? 일단 내 마음이 평화로운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약속이고 뭐고 정직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더라도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심만 서게 되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제도 그렇게 돌본 20대 친구가 이런 개념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에 자꾸 끄달려가고 불리한 약속을 지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니까 자기 거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중심이 남에게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 있으면은 항상 남의 눈치를 봐요. 남이 이렇게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남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늘 남이 당장에 좋아하는 말을 내가 자꾸 해주게 되고
뻐꾸기 새끼가 막 그냥 울어대니까 그거 그냥 불 끄려고 그냥 먹이 물어주고 자기 몸에 혹사가 돼도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남에게 있는 거예요. 뻐꾸기가 아무리 울어대도 뻐꾸기가 오면 야 내가 한겨했어. 오늘 먹이를 물어서 2번 물어주면 됐어. 그만 나도 좀 살자. 그렇죠? 그게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없다는 거는 남의 기준을 맞추는 거고 남의 기준을 왜 맞추냐 보면 좀 더 근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남의 생각을 남의 권리를 내 식대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먹이를 안 물어다 주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내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리 상대가 뭐 일을 해달라 해도 내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휴식도 취하고 내 마음 평화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을 들어주면은 내가 손해가 나고 그런 심리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남이 나를 좋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게 좋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내 범위를 넘어서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남이 나를 오해하는 것도 내가 막으려 그래요. 사실은 남이 나를 오해하는 거는 내가 잘해도 오해할 수가 있고 못해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권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생각이 좀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 안 돼. 결국 알고 보면 남이 생각하는 건 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해줄 만큼 해주고 나서 못 주게 되면 그 사람이 해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선정할 기회고 그 사람이 살아갈 권리인데 내가 그것을 빼앗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젊은 우리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해줬어요. 야, 넌 있잖아. 남의 권리를 너무 많이 뺏고 있어. 그래서 네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대 맞은 기분이라래. 벙찐 거예요. 저는 항상 남을 생각해 줬는데요. 아니야. 네가 남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야. 남이 남에게 가해갈 길, 남이 생각할 길을 네가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힘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자기 한번 잘 생각해 보겠다 그래. 그래 많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너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 코드거든요. 남의 생각마저도 내 생각대로만 하려 그래. 남의 문제, 남의 입장은 남이 정리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배려고, 그게 존중이에요. 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것은 남이 성장할 기회, 남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남에게 극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이에요. 명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또 약속이니 정직이니 뭐 이런 걸 잘못 해석해서 내가 중심을 남에게 두고 남의 이야기만 신경 쓰고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점을 잘 잡혀서 나에 대한 봉사, 나에 대한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 쪽으로만 판단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수양인 심상개별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차갑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차가울 땐 차가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의 평화가 유지돼서 내가 언제든지 여유가 생기고 정말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여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냉장에 끓을 땐 꺼놔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이제 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어질지 않다면은 얘 같은 것이 무엇이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이 없으면서 우리가 얘라는 것을 남을 위하라, 약속 지켜라, 정직하라 이런 것을 예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걸 예절로 알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거든요.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질지 않으면서 얘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면서 어질지 않다면 음악 같은 것이 무엇이냐. 예. 음악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걸 모른다면은 그 무슨 흥이 있겠냐 이거죠. 내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면은 음악이 울려도 춤을 춰도 꽃이 피어도 흥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지만이 봐도 좋은 게 많고 들어도 흥겹고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다 재미있거든요. 신비로워. 식당에 가서 뭘 먹더라도 야, 내가 이게 5,000원, 6,000원에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행복하다. 그렇죠? 공원에 떠들어도 행복한 거고. 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 어질지 않다면은 소용이 없죠. 그런 것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현진님 읽으세요. 현진님 읽으셨나? 저기 다음에 정도님이죠. 네. 읽으세요. 인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다.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질문이요. 얘는 사치보다는 차라리 검소함이지 상례는 수월하게 하기보다야 차라리 슬퍼합니다. 네, 인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다 그랬어요. 스승님 말씀하실 크도다 질문이 제대로 질문했다. 그러면은 예가 그런 거라면은 그 예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었다. 그럼 지금 그런 예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원래 예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원래 예절이라는 것은 남의 말 잘 듣고 남의 입장만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예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대로 물었다. 크도다 질문이요. 얘는 사치보다는 차라리 검소함이지 상례는 수월하게 하기보다야 차라리 슬퍼합니다. 본질이라는 거는 사치를 멀리하는 거. 사치가 뭐예요? 필요성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한 평화를 내가 추구하지 않고 필요성 써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치보다는 검소합니다. 검소함이라는 것은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를 관리하는 거. 이게 검소함이에요. 검소함이라는 거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통 사치스럽다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의 그 비위를 맞춰주고 이러다니까 사치스러운 거예요. 검소함이라는 건 본성대로 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검소해지는 거죠. 상례는 수월하기보다야 차라리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례라는 것은 옛날에 많이 중시했었죠. 우리 이제 뭐 윗사람이 돌아가시고 뭐 어른들 그랬을 때 수월하다. 그러니까 형식만 취하지 말고 형식은 부족하더라도 내가 정말 슬픔으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마음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진정한 예다. 형식적인 것 맞춰주다가 너무나 소모적인데 우리가 치우치기 쉽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내가 주변에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어. 꼭 가서 얼굴을 비추고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참 그래 참 친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을 내가 같이 해주는 그 마음만 있어도 되거든요. 가지 않아도. 근데 또 너무 거기에만 집착해가지고 무조건 안 간다 이건 아니죠. 시간이 내면 가고 가서 아버님 가시는 길에 같이 또 들어드리고 근데 그걸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있다면은 그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내 시간을 써야 될 일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꼭 시간이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이 이제 이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구절이요. 보수님. 스승님이 말씀하셨다. 이적의 임금이 있음이 여러 주머니에 군주가 없음과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이적의 임금이 있음이 여러 주머니에 군주가 없음과 같지 않도다. 여기 이제 해석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노나라에서 너무 이제 새 권력자가 막 그 정권을 휘두르니까 이제 이런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덕이 없는 오랑캐 땅에서도 그래 임금을 잘 보필하는 게 있는데 참 소위 말해서 덕을 아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나. 그런데 공자님은 그 위치를 되게 중시한 분이었어요. 어디 가나 내 자리를 보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 또 이제 그 월권하지 않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인애에 대한 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 것 외에는 넘보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관념이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범위에서 해라, 검소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철학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자꾸 남의 일에 간섭을 해. 물론 내 의도는 좋다지만은 남이 요청하지 않는데 간섭하게 되면 남도 피곤하고 나 자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얘기한 거니까 나의 자리를 잘 보고 그 자리를 잘 보존하라. 남의 자리는 탐내지 말아라.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께서 한 말씀. 오늘 그 말씀 드리고요. 내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끊을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이 곧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헤아려서 판단 기준을 항상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정확해져요. 백마 선생님 한 말씀. 약속과 정직과 또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어디서 말했다. 말들을 하는 정치인들이 좀 생각이 났고요. 네. 우리 사회생활 하는 동안 사회생활 하는 동안 이 무지몽매한 나를 홀리는 이 용어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신이 번쩍 나셨나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말 많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기 유리한 걸 해석하는데 우리가 힘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현진님 한 말씀. 원장님이 창을 하시는데 저는 노래 소리에서 창을 해요. 그래요. 가을은 사색이들 독서할 정도. 네네네. 시한 9편 정도. 살레는 19편 정도. 네, 좋습니다. 네. 큐. 안개 속에 숨다. 나무 뒤에 숨는 것과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나무 뒤에선 기적과 함께 들키고 말지만 안개 속에서는 가까이 있으나 그 가까운 안개에 가리고 멀리 있어도 그 거리는 안개에 채워진다.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 때로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멀어져감을 두려워한다. 안개 속에 숨는 것은 다르다. 나무 뒤에서는 누구나 고독하고 그 고독을 들킬까 굳이 의미하지만 안개 속에서는 살면서 혼자인 것도 여럿인 것도 없다. 그러나 안개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물 수 없는 것. 시간이 가면 안개는 거치고 우리는 나무들처럼 적당한 간격으로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산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게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면서 안개 뒤에 나타났다가 다시 안개 속에 숨는 것. 나무 뒤에 숨는 것과 안개 뒤에 숨는 것은 다르다. 좀 다르습니다. 길 위에서 생각. 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들려고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서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빈들려고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꺼져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는 나를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서 편한 풀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나라에는 자유에 지쳐 길에 쓰러졌다. 지금이 이웃이와 앞으로 삶의 논의를 부여해서 언제나 진실되고 소박한 참된 삶을 살고 하겠습니다. 네.
네네. 마음이 클리닝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무상한 거에 너무 우리가 마음 쓰면 살지 말고. 예. 안개 속에서 또 그런 그 멋진 시가 나오네요. 네네. 아주 맑아집니다. 좋습니다. 네네. 우리 정도님, 네, 한 말씀. 저는 네. 제가 어저께 그 원장님 쓰신 그 마음 세탁소 네, 그 네. 책을 읽었는데 네.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제 삶이 이렇게 좀 정물 생심이라고 너무 욕심만 부리고 네. 그래서 좀 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네. 좀 제가 근본을 세우는 일에 좀 노력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좋은 말씀 드니까 저도 힘이 좀 납니다. 저도 동참할게요. 고맙습니다. 포승님 한 말씀. 네. 네. 남에게 도움을 못 주는 환경 피해는 주지 말자.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이 아주 확고합니다. 예. 내가 내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들려요. 좋습니다. 간사님도 한 말씀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신 착한 사람은 한 클래스라는 게 약간 좀 있습니다. 네. 쉽게 거절을 못하고 네. 친구들 이제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 경우도 네. 쉽게 거절을 못해서 여기저기 좀 뛰는 경우도 있어요. 소문자 좀 내셨군요. 일단 마음의 중심을 찾고 이미 애지신의 그 바탕으로 해서 그러고 앞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